예상치 상회 발표는 했고요. 경쟁이 격화될수록 네. HBM은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3개 계좌 터서. 그런 쪽에서 일단 총 상위 종목 중에서 그래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쪽이 버팁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데 네.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0.8배, 1.2배 그 상단을 놓고 지수 같은 경우가 뭐 밀리거나 할 때 상대적인 방어 형태 정도? 예. 그 정도로 우선 생각을 하고요. 네.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레벨이 뭐 2650, 2800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 지수 레벨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저는 그 정도로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잘 보니까 네. 환율 때문에 방어해서 시장 약할 때 버티고 오히려 환율이 빠져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또 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약간 풋옵션 성격의 네, 네. 해지 성격의 움직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유 잘 버티니까 현대차 사야지. 이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금화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금화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 주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한 3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지금 시장의 흐름에 추가적인 대응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럴 때 수익 난 걸 팔까요? 손해 난 걸 팔까요? 손해 난 거를 파는 게 낫고요.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일 손실 큰 거를 팔아요. 제일 손실 큰 예, 거? 제일 손실 큰 거를 팔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가격대 깨진 것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등이 나왔던 주요 지점이나 네. 아니면 뭐 전저점을 깨거나 그런 쪽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기준으로 좀 이탈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60일선을 버티는데 네. 종목이 60일선을 더 밀려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은 좀 매도를 해줘요. 매도를 예, 그렇게 매도를 해줍니다. 아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겠죠. 예, 네. 예, 그런 종목들을 매도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금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네, 근데 네. 현금 없으신 분들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액션을 취하는 방법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진짜 볼 게 없네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이거만 살았네요. 네, 네. 이거만 살았는데 아침에도 이 종목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 저는 솔직히 주말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분위기가 약간 그쪽으로 몰아가서 오늘 뉘앙스가 딱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손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수교하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 이란 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적의 적은 나의 우방이거든요. 네, 이런 관계다 보니까 이러면 그쪽에서도 한번 나 이거를 승인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조만간 이랬는데 오늘 당장 이래버리네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뉴스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빨리 움직이는데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리에서 네. 우리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은 그렇게 이제 더 세지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여기 일단 저항입니다. 이 저항 쪽에서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 중으로는 한계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살짝 드려야 될 것 같고 대응이 약간 방산주 또 오늘 약한 시장이 약할 때 강한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시장의 지수 따라서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저 한미반도체가요. 네, 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표된 실적에 대해서 하나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예상치 상회 발표는 했고요. 예. 네, 예상치 상회 발표를 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가총액 그 15조
예. 한번 도달을 했었죠. 예. 이 정도 회복 나타나고 15조에서 20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네. 아침에 이 부분을 한번 다뤘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한 번 더 그런 채팅이 올라와서요. 한미 네. 반도체 차트로 보기에는 쌍봉이다. 제가 그 형태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네, 그 형태는 나오고 있다 보니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형태인데 예. 이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는 좀 다르다는 말씀은 드렸거든요. 예. 그게 부정탔나 봐요. 제가 실적 얘기해서 주가가 그래서 IT가 밀리는 거. 뭐 그렇게는 하겠습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37% 나왔습니다. 네,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경쟁이 격화될수록 네, HBM은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거를 왜 모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들 그 3사가 경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수요를 더 확보해서 더 하기 위해서는 장비 좋은 거 이럴 때는 단가 인하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네. 막 경쟁적으로 할 때는 야 우리 거 먼저 줘. 그러면 제값에 아주 좋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네. 2분기 한미반도체 영업이익률 40% 넘어갑니다. 최소. 그렇죠. 그 볼륨도 커질 거고요. 네네. 네, 거기다가 HBM 오늘 섹터 쪽에서 가장 낙폭 큰 거 보고 또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HBM 밀더니 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안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도 타격을 받고 아까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하닉스 리포트부터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약간 충격이 좀 나오지 않나 네.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일단 분봉 돌아가는 거 한미반도체 보면 뭐 거의 급반등이네요. 네. 이런 게 진짜죠. 많이 빠지면 매수세 빡 들어오는 거. 네. 네. 돌릴 때는 빨리 돌릴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또 추가로 공시가 하나 나왔네요. 지분 늘림 부분. 네. 네. 이거는 뭐 기존에 또 늘린 부분이 바로 또 늘렸나 보네요. 우리 부회장님이시죠? 네네. 이분. 와, 또 샀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볼까요? 가격은 안 나왔네. 네. 네. 야, 그냥 근데 제 궁금한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이게 센가? 예. 지금 보면은 그 한미 반도체에서 네. HPSP 지분을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근데 그때도 또한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이제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기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네. 리포트는 너무 이쁘게 나와요. 맞아요. 전기는 16만 원 이상 해서 매도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어요. 네. 근데 우선은 TSMC의 실적 발표에서도 전기는 우선은 좀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죠. 네. PC, 스마트폰 이쪽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수요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데 삼성의 사업 안에서는 애플보다는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기작 같은 경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강화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사업부 쪽 같은 경우에 마진이 영업이익 기준 한 자릿수 중반 이 정도만 좋아지면 전기는 다시 16만 원대 이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는 반등 나면 16만 원에서는 우선 매도를 하죠. 네. 매도하고 예전에 삼성전기를 한번 봤던 구간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때 2018, 19년 시기였거든요. 예. 이 시기 때 삼성전기를 봤었던 근거가 당시에 이제 MLCC 가격 같은 경우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이 네.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그때 이게 수요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수요 바뀌는 뭔가 있었어요. 제가 이게 가물한데 그러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1월 25일 상승 거의 3배. 네. 근데 이게 그때만큼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그때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쪽이 MLCC 1등이었는데 전장으로 지금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네. 왜냐면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삼성 전기만 남아 있는데 그냥 지금은 그때보다 더 박리담회가 돼버렸어요. 단가는 못 올라오고.
그렇죠. 한번 가격 지표 확인을 하되 16만 원대 올라오면 우선 전기는 매도하고 네. 좀 다른 쪽으로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중에서 한양ENG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양ENG 이쪽은 우리가 네. 클린룸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여기 더해져서 방산 쪽도 사업에 보면 더해져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성도인지 같은 경우가 지금 클린룸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몰려서 네.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우주항공 사업까지 같이 있는 상황은 짚어드렸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예년에 나왔던 영업이익 기준 상단은 970억. 이때 2018년은 특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나머지 기업들도 예. 좀 다 좋았던 면이 있고 평균 이제 다시금 그 특이 케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8%까지 올라왔어요. 1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 구간 안에서는 크게 안 서두르셔도 돼요. 매도에 대해서 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단가가 들어올 때는 전공정단의 클린룸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STI 같은 경우는 네. 클린룸을 보고 진입하기에는 아니고요. 그렇죠. 단가가 네. 밸류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한양ENG가 편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TI는 또 이것도 아주 막 설레발치시는 분이 계신데, 예. 자리 볼까요? 예. 반은 자리입니다, 어제가. 그렇죠. 예. 네네. 어제 정리 좀 넉넉하게 정리하고 나머지 비중만 갖고 가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막 이거 올라갈 때 또 막 거품 물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매도 쪽으로 봤더니 또 이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줄여주고 그래야 이런 조정의 위험을 겪어내죠. 네. 네. 이런 게 중요한 묘미가 될 것 같아서 그죠. 예,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LS 일렉트릭 궁금하시다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다시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이럴 때 따라가야 됩니까, 오 기사님?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는 매도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네.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 주가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끝낼까라는 생각해보면, 변압기 같은 경우는 광적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5% 이상 막 네. 나오면서 증설한 2번 할 때, 그때가 고점이 나올 수 있겠고요. 전선주는 1, 2분기 실적, 1, 2분기 실적까지 계속 볼 것 같네요. 볼 예. 것 같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곤데 신규 매수는 저는 좀 기다림, 이평 수렴이 있든 네, 그런 구간들요. 주로 매매하는 구간들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주가 떠버렸어요. 이게 밀릴 때 기회를 줬던 거죠. 뭐. 예. 이평 수렴 나왔으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자리 추격 매수하진 마시고요. 그렇죠. 네. 오늘 싸게 사신 분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최근에 좀 갖고 계셨다. 줄이시죠. 그게 더 안전하게 가는 방법 같습니다. 이거 조정 나올 때 보면은 개파락하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죠. 그럴 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차트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요. 예, 차트 네네. 좋은 거보다 맞아요. 예, 단기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거 충분히 이용할 이렇게 쭉 당겨놓고 그 다음에 개파락을 팍 넣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고점에서 탁 물려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예, 딱 갖고 있는 요 정도는 가보겠어라고 하는 비중 빼고는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SM 문의가 들어왔네요. SM요? 예, SM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봐주시죠. 아마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문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엔터주는 우선은 JIP, SM 모두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는 분할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종에서 가장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신고가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거는 하이브. 하이브기는 한데 이쪽이 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 위버스 수익화 예. 등급 해주면 네. 그래서 이쪽 보고 그러면 계좌까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네. 우리가 아까 좀 멘탈에 대한 부분들도 다 있다 보니까 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3개 계좌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HTS에 3개 다 열리니까요. 첫 네. 번째로는 매매용입니다. 이거는 네. 우리 그 제리님의 매매법을 활용을 예, 해서 예, 네, 예. 매매용 계좌예요.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이 사이클 주식입니다. 네. 중장투용.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금융위기 때 시스템 리스크 터졌을 때 쓰는 계좌. 네. 그래서 1번으로 수익 나는 거는 예. 2번, 3번으로 이렇게 빼놓는 게 나아요. 2번 네. 수익 나도 3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러면 현금이 쌓여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시스템 리스크 터지면 이 사이클도 깨집니다. 사이클 주식도 깨지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요게 터지는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3번을 통해서 매수를 좀 해요. 그러다가 더 빠집니다. 예. 그러면 주식 담보 대출을 하든 신용을 쓰든 그렇게 써주면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써주면 좀 용이해요. 예. 이 계좌가 안 터지거든요, 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3개 계좌 터서 네. 하나, 둘, 셋. 네. 네. 그것도 운용의 묘죠, 운용의 묘. 예. 네. 왜냐면 그 자금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네. 주식 계좌에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 건 크게 안 좋다는 생각이에요. 아, 계속 빼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빼놓는 특정 금액 됐을 때 빼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 때 한 방을 마련해 두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저거는 하시다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내가 계속 주식 계좌에 손해보고 돈 넣고 손해보고 넣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네네. 네. 그게 아니라 주식 계좌는 매매해서 빼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3, 4년간 계속 그래요. 그리고 네네. 계좌 깡통 나고 그다음에 또 돈 집어넣고 깡통 나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순간, 예, 어느 어느 순간. 순간에 네. 이제 득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시장이 나한테 주는 맡긴 겁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내 돈 가져갔으니까. 저 그 말씀에 공감이 가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네. 참, 네,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과거 생각하니까 방송 못 하겠어요. 혼자 하세요. 예. 네.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종목 중에서 TFE가 문의가 들어옵니다. 예, TFE요? 네. 어제 우리 그 장중엔 방송을 할 때 네. 장 마감, 장중 마감으로 해서 TFE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마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종목씩 얘기하라 해서요. 네. 이주연 대표는 카카오 얘기하고 카카오요? 저는 예. TFE 얘기했거든요. 네. 예, 그대로 가셔도 돼요. 그대로 가셔도 되고 네. 바뀐 거는 없습니다. 오늘 7% 밀렸어요. 7%. 장중에요? 예. 네. 장중에 7% 밀렸는데 네. 네. 그대로 고를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이야, 지지 잘 받네요. 네네. 분봉 보니까 네. 사고 싶게. 이런 자리 사야죠. 예. 그렇죠. 한번 딱 돌리는 거 들어오는 보면 구간. 예, 사야죠 이런 자리. 네. 근데 TF는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일 수가 있죠. 이제 삼성이 만약에 뭐 킬 테스트 받고 만약에 경쟁이 격화된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힘을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향 HBM과 관련된 것들 이거는 또 낫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한번 그래서 약간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 한 번 더 가지고 와 보면 우선은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서 네. 승부를 먼저 보는 거죠. 예.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냐라고 하면 우선은 SK 하이닉스가 맞고요. 네. 변수가 생겼을 때 그때 네. 같은 경우 다시 또 진입을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죠. 예. 네.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는 아무도 모르고요.